예, 2025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봅시다. 이거 이제 인문예술 지문이고요. 인문예술 지문의 첫 번째 54쪽입니다. 54쪽 봅시다. 뭐 역사에 관한 얘기인데 역사 편찬 삼국사기에 관한 내용인데 뭐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쭉쭉쭉 읽혀지고 그냥 읽어보면 되죠.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그다지 어려운 건 없었는데 뭐 2번에 요거 4번 요거 조금 이상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건 뭐 크게 문제 없죠. 근데 그냥 다 내용 일치입니다. 내용 일치.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4번에 1번 요런 거 조금 생각해 봤어야 됐죠. 요런 거. 이 정도 좀 볼 필요가 있었고 다른 거는 뭐 그냥 단순 내용 일치였습니다. 그죠? 간단하게 한번 요약 보시고 그냥 뭐 본문은 해설 보지 말고 그냥 읽어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봅시다. 일단 요약을 하게 되면 인문예술 첫 번째 그 김부식의 어떤 삼국사기가 편찬 의도가 뭐냐? 그러니까 왜 이걸 삼국사기를 만들었을까? 왜 편찬했을까? 그 얘기거든요.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뭐 동양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역사 편찬의 어떤 관행은 뭐였냐면 어떤 왕조가 망하면은 그죠, 새 왕조가 나타나면서 이제 직전 왕조를 이제 역사 편찬합니다. 그 왕조가 뭐 뭘 잘못했네. 그래서 뭐 우리가 새 왕조를 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고려하기 통일하기 전에 뭐 후삼국 뭐 저거 해가지고 뭐 후삼국이 아니구나. 고려 백제 신라 이렇게 세 군데죠. 고구려 백제 신라 요 세 삼국이 어떻게 아웅다웅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통일한 게 고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대 왕이니까 뭐 4대 왕이니까 뭐 거의 뭐 이제 고려를 연지 얼마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그 역사를 펴야지. 항상 전통적으로 관행이죠. 역사 편찬하는 게 관행이. 이때 이제 역사책을 만들었습니다. 구삼국사. 물론 삼국사기라고 썼지만 일부러 이제 구분하려고 구삼국사를 썼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야 다시 또 하나 만들자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인종 때 17대 왕이인데 이 17대 왕 그 인종 때 삼국사기를 김부식에게 이제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종이 얘가 써서 바치는 거죠. 어떤 뭐 삼국사기를 써요. 근데 새로운 역사서를 쓴 거지. 왜 썼냐고. 기존의 역사가 있고 어떤 왕조가 새로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썼냐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제 그 대외적 상황과 대내적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죠? 그 이유를 말을 하면 대외적 상황으로는 이제 그 중국이 이 구당서에서 이제가 있었는데 신당서를 새로 쓴 거예요. 송나라에서. 이게 왜 이게 대외적 상황이 이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도 새로 쓰자 이렇게 된 거겠지, 그죠? 그러니까 구당서가 어떻냐면 사륙변려문체, 변려문체 이런 어떤 그 문체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사이비 같은 게 막 들어있고 막 어떤 막 신화적 요소. 그 말도 안 되는 내용들, 그 사실적이지 않은 내용, 뭐 갑자기 막 1만 명이 막 죽고 막 그런 거, 왜 그 뭐 어떤 무협지 같은 데 보면 막 그죠 한마디 하니까 다 쓰러지고 막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내용들, 그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막 섞여 있어서 고문체, 이거 좀 사실에 기반한 이런 걸 그런 문체를 가지고 좀 간결하게 썼다. 신당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외적 상황으로 송나라에서 이제 새로 만들더라. 그래서 우리도 새로 하나 쓰자 이렇게 됐을 거고. 두 번째. 대내적 상황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으로 나라가 막 고려 정치가 흔들흔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어떤 뭐 고려 새로 만들었을 때 당시 그죠 4대 왕이고 이거 17대 왕이죠. 그러니까 고려 초기에 어떤 그 가졌던 그런 어떤 그 유교 관념, 왕을 중심으로 했고 왕 귀족, 그 다음에 서민,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그죠? 그런 어떤 상황을 다시 만들자, 재정립하자, 그런 의도로, 여기 책을, 삼국사기를 새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실을 기록하는 것도 사실을 기록하는 거지만, 어떤 의도가 있었다. 그죠? 제작, 편찬 의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의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유교적 역사관이 필요했던 거지. 그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유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 그 정치 체제를 이제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정치 체제가 흔들리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썼다라는 거고. 그 유교적 역사관의 특징이 뭔데?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합리적 성격.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뭐 신화적 요소 이런 거 막 그런 거 없으면 도교적인 거, 막 이상한 내용들 막 그죠? 얘기하면 막 무협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내용들 그런 거 다 빼고
사실적으로 써라. 사실적으로 써라. 그래, 합리적 성격, 유교 역사관, 도덕적 성격, 유교의 윤리, 응? 왕을 중심으로 어떻게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죠? 나라에 충성하고 이런 내용들, 그런 교훈을 주고 싶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유교 역사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교가 일반적으로 뭐 어떤 뭐 모든 체제 중에 어떤 뭐 종교 이념이라든지 모든 그 철학 그 어떤 사상 중에 가장 그 안정적인, 그러니까 안정적인 나라를 유지하는 데는 유교 역사관만 한 게 없습니다. 유교가 나쁜 거니 어쩌니 막 그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나라 유지하는 데는 유교만 한 게 없어요.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왜 그러냐면 합리적 성격과 도덕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 나라가 안정 시기에 딱 좋은 거다. 그죠? 근데 이걸 안 지키면서 나라가 흔들리는 거지. 그죠?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런 어떤 편찬 의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내적 상황과 대외적 상황을 봤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담겨 있는 거고, 이제 편찬 의도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써 있는 걸 보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사론과 제의 요거 성격인데, 요거 안에 그 담겨 있는 거예요. 삼국사기의 특징이 요거 두 개가 담겨 있는 건데, 사론이 뭐냐? 사론. 편찬자가 적극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사실만 적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적어. 응?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치 평가를 해. 이건 잘했다, 이건 못했다. 뭐를 기준으로 잘했다 못했다로 하느냐? 유교 경전을 기준으로, 유교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 경전으로 봤을 때 이건 나쁜 짓이다, 이건 잘했다, 왕에게 대들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유교 경전. 그리고 실질적 의미, 실질적으로 실천을 어떻게 해라.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그 왕한테 충성을 하고, 이런 얘기, 실천적으로 이렇게 해라는 걸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뭐 두루뭉실하게 뭐 착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왕에게 어떻게 하고 뭐 부모님께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천적 의미를 줬다. 크게 이제 사론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왕 중심으로 한 얘기는 본기라 그러고, 왕 제외한 어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열전이라, 열전, 얘기다. 그 다음에 또 제의라는 걸 또 담았는데, 그러니까 이 그 삼국사기에는 두 가지가 크게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죠? 사론이 있고 제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의는 또 본기에 담았어요. 이건 중국과 다르게 왕과 관련해서 어떤 제의를 담았어요. 이 제의가 뭐냐면은 천재지변 같은 거, 천재지변 뭐 이런 것들이 왕과 관련해서 적었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지. 천인 가문설이 기본적으로 있었는데, 삼국사기에 그냥 왕과 연관시킴으로써 이때부터 무슨 홍수가 나면 왕이 잘못이다, 뭐 큰 사고가 나면 대통령 탓이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그죠?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공식화됐다고 할 수 있나? 그죠? 부각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제의라는 걸 본기에다 왕과 같이 담음으로써 왕 잘못이 아닌가? 이거 뭐 큰 천재지변, 뭐 가뭄이 나고, 뭐 그래갖고 뭐 홍수가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왕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 천인가문설, 그러니까 하늘이 인간에게 감응한다, 인간과 하늘이 감응한다, 연관돼 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하늘이 벌을 내리고, 착한 행동을 하게 되면 하늘이 풍요를 준다,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천인가문설입니다. 그래갖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군주에게 야 군주야 잘해라, 네가 못하면 자연재해를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의를 본기에 담는 바람에 그때부터 지금 막 공식적으로 왕하고 제의 어떤 자연재해랑 연관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아직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어쨌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고, 뭐 읽기 어렵지 않았고, 지금 이 정도만 보고 읽으면 다 이해될 겁니다. 이해될 거고, 문제도 그다지 어렵진 않았고, 뭐 물론 뭐 4번에 뭐 1번 이 정도는 좀 해석, 이건 좀 다시 볼 필요가 있긴 한데, 문제 될 거 없고 해설 보면 답이 나옵니다. 네, 이 정도 보고 그냥 뭐 알아서 하십시오. 풀면 되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뭐 좀 해설 볼 사람을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설해 보겠습니다. 좀 웬만하면 좀 간단하게 좀 요약을 좀 해야 되겠어요.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니까 이게 좀 길어지네. 봅시다. 본문,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은 한 왕조가 멸망하면 다음에 세워진 왕조가 이전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는 것이다. 이게 전 관행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관행이 일찍부터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4대 왕 광조죠, 광종.
광종대의 이러한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이제 광종 때 그 과거제를 실시했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어쨌든 놔두고 광종 때의 이러한 역사 관행에 따라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이전 시대였잖아요. 삼국의 역사서 편찬됐겠죠. 이 역사서를 김부식이 삼국사기와 구별하기 위해서 구삼국사 요렇게 이제 그 광종 때 쓴 걸 이제 구삼국사라고 부르고 삼국사기 요건 저희 그 인종 때 17대 왕 인종 때 쓴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쓴 겁니다. 이게 삼국이 삼국시대의 역사를 다시 편찬하게 해서 만들어진 역사서이다. 삼국사기는 새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관행이랑 다르죠. 왜냐하면 관행은 어떤 왕조 무너지면 다시 쓰는 게 이제 그 역사인데 역사 편찬 관행인데 이거 왕조 무너지지도 않았는데 다시 쓴 겁니다. 그렇죠? 관행에서 벗어났다. 그 이유가 뭘까? 그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글이. 김부식은 구삼국사를 기본 자료로 삼고 기존에 써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하겠지. 그다음 중국 측의 자료와 중국과 연관되어 있었으니까 우리나라가 국내 새로운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박박 끌고 모아갖고 만들었네요. 삼국사기. 김부식이 기존의 역사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역사서를 편찬한 것은 고려의 대내외적 상황과 연관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왜 관행에서 벗어나게 역사서를 또 새로 만들었을까?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대외적 상황, 대내적 상황, 뭐 삼국사기의 특징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보시죠. 대외적 상황으로는 중국 송나라에서 신당서가 편찬된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니까 좀 우리도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한 거겠죠. 이 역사서는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편찬된 역사서인 구당서를 새로 편찬한 것이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구당서는 역사 관행에 따라 쓴 겁니다. 그죠? 송나라 새로 열 때 만든 거겠지. 근데 새로 열 때 만들었는데 송나라를 새로 만들 때, 송나라가 세워질 때 만들어진 역사서였는데 이거를 다시 쓴 겁니다. 다시 쓴 거예요. 송나라가 신당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따라한 거지. 고려는. 그죠? 이것이 하나의 어떤 선례가 되어 삼국사기를 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신당서는 고문체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니까 송나라에서 왜 이렇게 신당서를 다시 썼을까? 고문체로 서술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고문체가 뭐냐? 이건 제대로 쓴 거고 사륙 변려문체라 그래가지고 뭔가 잡다한 얘기들 이상한 뭐라 그럽니까 그 애들 보는 거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무협지, 그죠? 무협지 같은 그런 문체로 막 써져 있어요. 이거 주먹 한번 휘두르니까 막 4-5명이 쓰러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 고문체는 그런 거 다 뺀다는 얘기지. 그죠? 신당서는 고문체로 서술되어 사륙 변려문체로 서술되었던 기존의 역사서와는 차이가 있었다. 기존의 역사서는 그런 어떤 무협지 같은 내용이었다.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공자와 맹자가 쓴 문체인 고문체. 그러니까 공자와 맹자가 유교의 그냥 대가죠. 이런 사람들이 쓴 고문체. 그러니까 담백하게 깔끔하게 간단하게 쓴 거겠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글자의 중복도 빼고 중복 사용을 엄격히 피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내용을 서술하기에 적합하며 문장이 간결했고,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문장이 간결했고 공자 맹자가 쓴 거기 때문에 이 천재들이 쓴 거죠. 근데 사륙 변려문체는 문장이 장중하고 화려하고 주먹을 한번 휘두르니까 4-5명이 쓰러지고 이런 식의 하는 무협지 같은 내용이었다. 그걸 이제 바꾸기 위해서 제대로 쓰려고 신당서 썼겠죠. 김부식은 당송대에 일어난 고문체 부활 운동의 풍조에 따라 고문체의 수용을 했고, 그러니까 고문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겠죠. 역사의 기록도 고문체의 문장으로 서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죠. 그랬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김부식이 그랬겠지. 이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인종에게 바치면서 올린 진삼국사기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뭐야? 이게 책인 모양인데?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바치면서 또 진삼국사기표를 또 올렸네? 이게 뭐지? 또 다른 어떤 부록책인가? 봅시다. 여기서 그는 구삼국사로 추정되는 고기의 기록이 구삼국사로 추정되는 고기라는 게 있어요. 그 구삼국사에 있는 어떤 고기의 기록이 너무 거칠고 졸렬하다. 제대로 안 썼다는 얘기네. 하여 고기가 지금 뭡니까? 구삼국사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고삼국사에 들어있는 책이겠지. 예. 거기에 문체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야 이거 문체가 엉망진창이다. 고문체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김부식은. 삼국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것은 문체에 대한 그의 생각과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그걸 비판했기 때문에 이제 고쳐서 쓴 거겠죠. 이렇게 이제 그 대외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송나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하자 이렇게 쓴 거겠죠. 대내적 상황을 봅시다. 대내적 상황은 고려의 정치 체제와 정치적 상황이다. 고려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했었다. 하지만 인종 제위 기간, 인종 17대 왕, 이 이제 왕위를 찬탈하려는 이자겸의 난으로 정치 기강이 어지러웠고 풍수 지리설에 의거하여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묘청 세력,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 간의 다툼, 난리가 나고, 그죠? 묘청의 난까지 일어나갖고 고려의 정치 체제가 흔들렸다. 이게 국내 상황이, 정치 상황이 안 좋네요. 이 두 개의 정변을 경험한 김부식은 합리적이면서 도덕성을 추구하는 유교적 역사관의 바탕을 두고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그러니까 자, 이게 나라가 엉망진창이니까 뭔가 좀 새로운 어떤 뭔가 필요하다라고 한 거겠죠.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뭔가가 필요하다. 역사를 새로 쓰자. 이렇게 쓴 거,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삼국사기를 편 거겠죠. 편찬한 거겠죠. 이제 유교적 역사관의 이제 두 가지 특징, 합리적과 이제 도덕성, 요 두 개 얘기를 할 겁니다. 유교적 역사관의 합리적 성격은 증거 문헌에 의하여 사실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며 신화적 요소들을 배제하는 탈신화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합리적이죠. 이거 뭐 주먹 한 번 휘두르는데 막 4-5명이 쓰러지고 이런 건 비합리적인 거지. 그런 걸 다 빼자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도덕적 성격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인의 예지와 같은 유교적 윤리와 교훈을 얻는 것이다. 이게 공부가 된다는 얘기지. 그때 왕이 어떻게 인의 예지를 잘 지켜가지고 나중에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을 따르자. 합리적으로 행동하자. 이게 이제 유교적 역사관이에요. 결국 삼국사기의 편찬은 고려의 정치체제를 유교 사상에 따라 다시 정비하여 당대의 정치체제가 유지되기를 의도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왜 편찬했느냐? 뭐 당대 정치체제, 유교적 그 정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죠? 나라가 흔들리고 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 상황과 대내적 상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삼국사기 편찬은 이제 그 의도를 봅시다. 그죠? 그 의도. 이런 그 유교적 역사관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의도를 이제 특징을 하나 보는 거죠. 보겠다라는 겁니다. 삼국사기 편찬에 대한 그의 의도는 사론과 자연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이나 가문과 같은 제2에 대한 어떤 기록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의도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실적으로 증거를 들이밀어 봐봐. 당대 정치 체제가 유지되기를 의도했다라고 네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야 그러면은 그 증거가 뭔데? 라고 하면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사론과 그다음 제2를 기록한 거를 보면은 그런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사론이 뭐냐? 그다음 제2가 뭐냐를 얘기할 겁니다. 사론은 특정 사실에 대한 편찬자의 적극적인 가치 평가가 담겨 있는 글로. 그러니까 특정 사실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가치 평가. 그러니까 가치 평가가 뭡니까? 야 이건 잘했다. 이건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쥐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찬자가 한 거니까 김부식이 보기에 야 이건 잘했다. 김부식이 보기에 이건 못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치 평가, 가치를 매기는 거죠. 삼국사기에는 왕에 관한 정치 일반을 다루는 기록인 본기, 그러니까 왕에 관해서 다루는 내용이 기록인 본기와 왕을 제외한 인물, 삼국의 왕입니다. 고려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 왕에 대한 얘기니까. 삼국의 왕을 제외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열전이 속해 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기록 본기에 적어놓고 어떤 왕 외에 어떤 장군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벼슬 아치 그 사람들 에 대한 어떤 인물들에 대한 얘기,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를 열전에 써놨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그렇죠. 사론은 유교 경전, 그러니까 사론 속에 본기가 있고 사론 속에 열전이 있는 겁니다. 사론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지, 그죠? 사론은 유교 경전에 준거하여, 그러니까 사론은 가치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유교 경전을 기준으로 준거해서 실천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권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유교 경전의 중고에서 야 이건 못했다 이건 잘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천적 의미죠. 그러니까 그 왕이 잘했으니까 그것처럼 해라. 그 왕이 못했으니까 그것처럼 하지 마라. 이렇게 실천적으로 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천적 의미를 주는 거죠. 권계, 그죠? 권계의 뜻이 있나? 잘못함이 없도록 이제 타일에서 주의를 시키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의미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교훈을 주려고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교훈을 주려고, 그죠? 사론에 그런 게 담겨 있다. 왜냐하면 사론에는 가치평가, 그 편찬자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죠? 그 생각이 뭐였냐면 유교 사상의 기준이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편 제의에 대한 기록, 제의가 뭐였냐면 가뭄, 기이한 현상, 자연현상 이런 거죠. 제의에 대한 기록은 천문지나 오행지에 별도로 정리한 중국과 달리, 중국은 따로 떼서 봤는데, 중국은 따로 떼서 봤어요. 그리고 가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이러면은 그냥 왕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국은 천인 가문설이 있긴 했는데 그렇게 따로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랬냐면 이게 삼국사기에는 본기에 담겨 있는 거야. 본기가 뭐라고 했으면 본기 왕이죠. 왕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본기는 왕에 대한 얘기와 어떤 자연 재앙과 같은 얘기를 같이 담아 놓은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건이 터지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대통령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지. 이거 본기에 담겨 있다. 본기에 제의가 기록된 것은 본기가 왕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제의랑 섞여 있다는 얘기지. 제 기록된 것은 김부식 의도가 뭐였냐면 맨 처음에 의도는 좋았지. 유교 김부식이 유교 김부식의 또 유교 사상, 됐죠? 김부식의 유교 사상의 여러 입장 중에 천인 가문설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교 내에도. 그래서 천인 가문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그죠? 너무 세게 받아들인 거죠.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그래가지고 천인 가문설이 뭐냐? 기후 등 자연 현상을 포함한 어떤 하늘과 인간 사회에 이른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천, 하늘, 인, 그죠? 사람. 천과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한다.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늘과 인간 사회에 이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군주의 올바르지 않은 행위에 따라 하늘은 제의를 통해서 경고한다고 본다. 이 생각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야, 이 군주가 잘못했구만. 이래 보는 겁니다. 민심을 잃어가지고 하늘이 노했다. 이런 식으로 된 거지.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이 사상이 잘못된 거지.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너무 깊이 연관돼서 보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삼국사기 편찬의 정치적 의도를 고려하면 김부식에는 제의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김부식이 이렇게 한 의도는 뭐였냐면 이제 그 왕에게 야,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의도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흘러가가지고 그죠? 지금 우리 현대에서 고통받고 있죠. 현대 사람들이. 하여튼 계속 넘어갑시다. 또 다음 문단. 김부식은 진삼국사기표 아까 삼국사기를 바치면서 부록 같은 건가? 진삼국사기표를 같이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부록 같은 거겠지. 봅시다. 진삼국사기표에서 인종 때의 지식인 계층이 중국 역사에는 해박하나, 얘들이 이제 중국 역사를 공부 많이 했겠지. 시험에서 여기 중국 역사에 시험이 많이 나왔었으니까. 그때 과거제도 있었잖아요. 그죠? 광종 때 과거제를 실시했죠. 그죠? 그땐 중국 역사 문제, 시험 문제에 중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 그래가지고 중국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 역사에는 해박하나 삼국 역사에 대해서는 공부 안 했겠지. 시험 문제가 안 나왔으니까. 과거 시험 문제가 안 나왔었으니까. 삼국 역사에 대해서는 저 말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지. 그죠? 따라서 삼국사기 편찬은 이런 당대 지식인들에게 삼국 역사를 읽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를 편찬해가지고 이게 삼국사기가 이제 유교적 내용이 막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과거 시험에서도 유교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과거 시험 자체가 유교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관해서는 유교와 관련된 문제를 못 냈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삼국사기를 편찬함으로써 그러면 삼국사기에서도 그 문제를 내도 되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된 거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식인들이 삼국
그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지 그 과거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과거 시험 문제에서 우리나라 문제도 낼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 한 거겠지. 따라서 삼국사기 편찬은 이런 당대 지식인들에게 삼국의 역사를 읽도록 만들었겠죠. 과거 시험에 문제가 나오니까. 삼국사기를 읽은 지식인 중에는 삼국사기의 사료 수집이 주로 관청이나 정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사료 수집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좀 부족하다는 사람이 있었겠지. 불만이 있었겠지. 이규보와 같은 삼국의 역사를 재인식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어떤 파장을 준 겁니다. 새로 인식하고, 역사가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었구나. 진실을 알게 되고, 그죠? 지금도 그렇죠. 우리 근현대사에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누가 잘못했다. 어떤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다더라. 그거 아니었죠, 그죠? 실질적으로 아니었습니다. 그게 소문으로 퍼져 있고 그걸 안 고쳐버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런 걸 이제 고치고 재인식한다. 역사를 이제 다시 제대로 알게 되고 이런 거죠, 그죠? 이로 인해서 삼국사기 이후에 편찬된 역사서는 삼국사기가 마련한 역사 인식의 바탕 위에서,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이제 워낙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서의 역사로 볼 때, 그죠? 삼국사기가 요때 딱 통합됨으로써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거지. 마련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보완하거나 극복하려는 내용으로 기술됐다. 요건 이제 비판하기도 하고, 이것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거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책이 된 거지. 그러니까 바이블, 성경이 된 겁니다. 그죠? 요게, 그죠? 성경. 우리나라 역사서의 성경처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읽기 어렵지 않았죠. 쭉쭉 읽어집니다. 자, 이제 문제 봅시다. 이제 문제를 볼 텐데,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1번부터 봅시다. 1번.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김부식은 진삼국사기 표에서 고기의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고기 문장이 어디 있었냐면, 고기의 문장은 여기 있었죠, 그죠? 여기서 설명하고 있었죠. 고기는 뭐였냐면, 고기는 거칠고 졸렬하다, 문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이걸 어디서 얘기했냐면, 진삼국사기 표. 그죠? 여기서 그는 졸렬하다, 이런 얘기 했었으니까, 진삼국사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자신의 생각을 밝혔네요. 2번, 김부식은 삼국사기 편찬 시에 광종 때에 편찬된 역사서를 자료로 활용하였다. 광종 때에 편찬된 역사서가 뭐였습니까? 광종 때 편찬된 역사서가 구삼국사, 맞죠? 요걸 바탕으로 삼국사기를 썼습니다. 야, 이거 다 쓸데없는 거야, 안 볼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요걸 바탕으로 쓴 거예요. 편찬된 역사서를 자료로 활용했고, 김부식은 인종이 통치하던 시기에 국왕 중심의 정치 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였죠. 묘청의 난, 그죠? 묘청의 성형천도 운동,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 이런 걸로 국내 상황이 안 좋았다. 그런 걸 경험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역사서를 편찬한 거야. 그죠? 4번, 중국 송나라에서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에 따라 이전 왕조의 역사서를 편찬했다. 그죠?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편찬 관행이 뭡니까? 어떤 왕조가 망하면 새로운 왕조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왕조가 그 이전 왕조를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쓴 게 뭐냐면 구당서입니다. 구당서. 썼는데? 근데 써있는데 왕조가 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당서를 새로 쓴 겁니다. 새로 쓴 거예요. 왜? 문체를 바꾸려고. 그 이상한 어떤 무협지 같은 내용이 섞여 있으니까, 야, 역사서 좀 깔끔하게 써라, 이렇게 갖고 이제 신당서를 만든 거겠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나라도, 야, 그럼 우리도 이제 송나라처럼 하자, 이라고 김부식이 쓴 겁니다. 삼국사기 열전이 뭡니까? 열전은 이제 왕을 제외한 내용이었죠. 본기가 왕에 대한 얘기 있고, 열전은 왕을 제외한 인물에 관한 기록이 열전입니다. 거기는 삼국의 왕들이 주도하여 나라를 통치했던 일들, 왕들이 주도했다 아니죠. 열전은 그냥 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장군이라든지 귀족들, 그죠? 관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 틀렸고 5번 틀렸습니다. 2번, 기역의 이유로. 기역이 뭔데?
삼국 사기가 고문체로 서술된 거. 삼국 사기를 고문체로 왜 서술했습니까 이거? 예? 그 이전에 무슨 사륙 변려 문체라 그래가지고 무슨 무협지 비슷하게 막 써놨으니까 문체 바꾸자 이렇게 갖고 이제 삼국 사기는 이제 고문체로 바꿨잖아요, 그죠? 깔끔하게 쓰자,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쓰자. 뭐 그냥 뭐 답은 뭐 3번이죠. 답부터 봅시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적인 사건을 논리적으로 기록하려 했기 때문이죠, 그죠? 응? 그러니까 뭐 사륙 변려 문체 이거는 막 엉망진창이야, 그죠? 논리적이지도 않고 막 말도 안 되게 써놨고 막 이상한 내용을 써놓으니까 논리적으로 기록하려고 쓴 거지, 그죠? 뭐 고문체의 부활 운동을 알리려고 뭐 신문이야 뭐야 알리려고 한 거 아닙니다. 고문체 부활 운동을 찬성을 했어요. 풍토에 따라 고문체 수용을 하자고 주장을 했지만, 야야 고문체 부활 운동 뭐 하더라 이렇게 막 알리고 다니고 막 속보입니다 뭐 고문체 부활 운동을 뭐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알리는 거 아니죠, 그렇죠? 알리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틀린 거고. 4번 요것도 헷갈리죠. 고기의 문체가 신화적 요소들을 기록하는데 고기의 문체가 뭐였습니까? 사륙 변려 문체 이런 거였잖아요. 고기의 문체는. 그리고 막 그 문체가 거칠고 막 졸렬하다 이랬잖아요. 신화적 요소를 기록하는데 거칠고 졸렬한 한계가 있었죠. 이건 말은 맞아. 근데 기억의 이유가 뭡니까? 삼국사기에 이제 고문체로 기술된 것은, 고문체로 쓴 거는 왜 이렇게 고문체로 썼습니까? 논리적으로 쓰려고, 논리적으로 간단하고 심플하게 쓰려고,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간결하게 심플하게 쓰려고, 장중하고 화려하게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쓰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은 야 고기의 문체는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니까 우리는 간편하게 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신화적 요소들을 기록하는데 졸렬했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신화적 요소들을 기록하는데 이런 게 거칠고 졸렬한 어떤 이런 문체 쓰지 말고 간결한 문체를 쓰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신화적 요소들을 아예 배제시킵니다. 신화적 요소들을 아예 배제시켜요. 김부식은 신화적 요소를 아예 배제시켜버립니다. 신화적 요소를 배제하려고 그랬습니다. 배제. 아예 빼려고 그런 거지. 뭐 신화적 요소를 뭐 졸렬하게 쓰든 뭐 잘 쓰든 간결하게 쓰든 그런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신화적 요소는 다 빼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딴 거 뭐 보면 읽어지고. 3번 봅시다. 3번은 뭐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었고 1년에 이제 삼국 유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봅시다. 얘는 뭐 스님이죠. 그 불교 바탕으로 쓰기 때문에 종교잖아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화적인 요소, 말도 안 되는 요소, 하늘에서 부처님이 내려왔다 뭐 이런 부처님 내려오고 그런 건 없나? 하여튼 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 부처님이 나타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신화적인 내용을 쓰겠지, 그죠? 스님이니까. 그런 걸 가지고 봅시다. 그러니까 뭐 삼국 사기는 이제 심플하게 유교적 관점에서 쓰는 거고 1년 이 사람은 스님이니까 불교적 관점에 들어가겠죠, 그죠? 봅시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에 보기의 A 삼국 유사입니다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 이거 보기 윗글의 관점으로 이걸 봐라는 얘기지. 봅시다. 승려 1년이 방대하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술한 삼국 유사는 역사 및 불교에 관한 실화, 향가 등이 수록되어 불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역사와 불교를 짬뽕시켜 놓은 거겠지. 왜냐? 이 사람은 승려니까. 향을 수록되어 우리나라 고대 문화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이 두드러진 특징은 신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화나 전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건 막 신화, 전설 막 섞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의 삼국 유사는 삼국 사기는 안 써놓은 거죠. 다 뺐는데 얘는 또 쓴 거네. 이래는 당시에 유통되고 있던 삼국에 대한 역사서에서 뭐 삼국 사기에서 빠뜨린 일들을 수집하여 정리. 그러니까 거기 어떤 일들이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뺐냐? 김부식은 신화 같은 거 뺄 거다 해서 뺀 건데 얘는 다 잡아넣었다는 얘기죠. 수집하여 정리했다. 이는 신이한 이야기도 역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역사에 대한 재인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뭐 역사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삼국 사기가 삼국 유사가 역사서에 기록된 사건에 대한 보충적 의미를 갖는 역사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삼국 사기에 빠져 있는 내용들을 내가 쓰겠다, 보충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런 성격이다.
또한 1년은 삼국사기의 등 여러 종류의 옛 역사서를 출처로 들면서, 그러니까 삼국사기를 보고 1년이 쓴 겁니다. 삼국사기가 먼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삼국유사를 쓴 겁니다. 그죠? 유사품이죠, 유사품. 그죠? 삼국유사를 쓴 겁니다. 여러 종류의 역사서를 짬뽕에서 봤겠죠. 출처로 들면서 여러 신화나 역사적 사실을 이제 기록했다. 막 섞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막 갖다 쓴 거지. 이련이 철저히 문헌을 바탕으로 삼국유사를 지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 생각을 막 쓴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있는 문헌들을 긁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문헌이 믿을만하냐 이거지. 그럼 철저히 문헌을 바탕으로 썼다 그러면 야 믿을만하네, 그게 아니죠. 뭐 어디 이상한 책 뭐 찌라시 같은 거 막 보고 막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헌을 철저히 보고 썼다 그러니까 에이 삼국유사 믿을만하네, 삼국사기는 얘기 뺐으니까 못 믿겠네,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문헌이라는 게 믿을 수 없는 문헌도 막 섞여 있고 이런 겁니다. 그죠? 봅시다. 1번 단부를 보면 뭐 어려운 게 있었나 여기서. 4번 답 봅시다. 이거 뭐 딴 건 다 이해되잖아. 그죠? 다 봐야 되나요? 봅시다. 1번 A가 철저하게 문헌을 바탕으로 지어진 것은, 이거 문헌을 바탕으로 지어졌죠. 유교의 윤리적 성격을 추구한다? 이 추구하려는 삼국사기의 의도를 따르려 했다? 아니죠. 삼국사기의 유교적 성격이 뭡니까? 두 가지였죠. 삼국사기의 유교적 성격은 두 가지, 유교적 역사관의 성격 두 가지, 합리적 성격과 도덕적 성격 두 가지 있었잖아요. 합리적 성격에서 이제 그 어떤 뭐 이상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다 빼라. 도덕적 성격, 야 그거 하니까 뭐 유교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교적으로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잘했다라고 이제 사론에서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의예지, 충성, 어질게 행동해야 된다, 의롭게 행동해야 된다, 예를 갖춰야 된다, 지식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려고 합리적 성격과 도덕적 성격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유교적 윤리적 성격인데, 뭐 1년 얘는 뭐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난 뭐 불교와 연관된 거기 때문에 나는 뭐 다 그냥 뭐 다 쓸 거야.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내용, 신화적인 내용도 다 쓸 거야. 그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추구하지 않았죠. 유교적 성격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틀렸고 2번 A의 내용 중 일부는 삼국사기가 출처로 제시된 것은, 삼국사기 출처로 제시했죠. 삼국사기 보고 참고해서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해당 내용에 유교 경전에 준거한 실천적 의미가 담기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아니죠. 유교 경전과 얘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는 유교랑 상관없어. 얘는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입니다. 불교. 그죠? 유교 경전 상관없습니다. 실천적 얘기. 유교 경전에 있는 준거한 실천적 의미는 뭐였냐면 사론. 여기 그 유교적 역사관의 특징인 이 나타나 있는 부분. 그죠? 삼국사기 사론, 여기인 삼국사기의 어떤 부분, 그 부분에 담겨 있는 거죠. 왜 담겨 있느냐? 이 사론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왕에 대한 얘기와 이제 왕 그 제외한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교 경전에 준거해서 그걸 기준으로 가치 평가를 한 겁니다. 가치 판단을 한 거예요. 야, 이거는 유교로 볼 때 이건 잘했다, 이건 유교로 볼 때 못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유교. 그래가지고 유교처럼 해라. 실천. 그죠? 이렇게 본 겁니다. 틀렸고. 3번 이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저술한 것은, 방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저술을 했죠. 중국 측 자료를 사료로 활용한 한계를 보완했다? 삼국사기가 이제 중국 측 사료를 활용했습니다. 얘도 활용한 거 맞아. 있네. 중국 측 자료와 국내 새로운 자료들을 이제 보완해서 삼국사기를 편찬했다. 사용한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중국 거도 이제 보고 해야지. 어떻게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기 있는 거 아니야. 그걸 다 끌고 모아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뭐 도움을 받았겠지. 그죠? 근데 뭐 그죠? 그걸 또 참고를 했겠지. 그건 이제 한계를 있다? 아니죠. 틀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계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A의 신화나 전설이 많이 수록된 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것에 대한 김부식의 관점과 이련의 관점이 달랐음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김부식은 신화는 안 돼, 역사 아니야 라고 했고, 이련은 뭐 신화도 포함될 수 있지. 보시죠. 이련은
역사적 패턴이 좋아야 된다. 그죠? 신에 대한 이야기도 역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역사에 관한 재인식, 그죠? 그리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에 관해서 재인식을 했는 게 뭐냐면은, 야,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역사에 포함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이련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김부식은 아니야라고 한 거고. 5번. A가 삼국사기와 달리 이련 개인이 편찬한 역사서인 것은 당대의 지식인들이 중국의 역사에 대해 해박하게 알고 있는 현실을 비판? 뭐 이련은 뭐 중국 비판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얘는 그냥 마구잡이로 다 쓴 거니까. 그 뭐 중국 지식인들이 중국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 모른다라고 한 거는 김부식이죠. 김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광종이 그 과거 시험을 이제 만들고 그때 그 문제가 뭐였냐면 중국 역사에 관한 문제가 많았어요. 그죠? 중국 역사에 관한 어떤 문제가 많았겠지. 그러니까 그 뭐 지식인들은 전부 다 이제 과거를 통과하려면 중국 역사를 많이 봤겠죠. 그죠? 김부식이 중국 역사를 많이 봤겠지.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나라 역사도 이제 유교권으로 넣어가지고, 유교권으로 넣어가지고, 그죠? 우리나라 역사도 유교권으로 넣어가지고 그 삼국사기가 유교랑 그 역사랑 짬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거 시험 문제도 삼국사기에서 내면 되잖아요. 그죠? 유교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험도 우리나라 역사에서 뽑아내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식인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되겠죠. 유교적 성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죠? 그걸 노리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김부식이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역사에다가 유교를 접목시켜가지고 좀 시험 문제 날 수 있게, 시험 문제 내면은 저 지식인들이 공부를 하니까 그래 보면 되겠죠. 과거제에 관한 얘기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 뭐 본문에는 없어요. 제 생각입니다. 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봅시다. 또 보기가 나와 있고 또 뭐 내용 어렵지 않는데 1번만 보면 돼요. 삼국사기 권 제28 백제 본기니까 왕에 대한 얘기겠네. 예, 의자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죠? 얘는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 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과 사론이 있다. 사론은 자기가 평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사론, 자기 개인의 어떤 생각을 쓴다는 얘기지. 그 개인의 어떤 기준은 역사, 유교, 그죠? 유교. 기록 봅시다. 지난 여름 4월에 두꺼비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였다? 두꺼비가 막 한 마리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만 마리가 나무 위에 모였다고? 왕도의 저자 사람들이, 왕도니까 뭐 또 수도겠죠. 백제 수도. 사람들이 까닭 없이 놀라서 달아나고 것이 마치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더니 쓰러져 죽는 자가 100여 명이나 되고 재물을 잃어버린 자가 수없이 많았다.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쓴 거죠.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나? 신화적인 얘기겠죠. 하여튼 뭐 기록입니다. 이건 자연현상이겠죠. 자연재앙, 자연재해, 이런 거 제2죠. 제2 이런 것들이 이제 본기에 같이 섞여 있는 거지. 본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죠? 이런 재앙들이 이런 어떤 그 제2가, 그죠? 제2가 이런 제2들이 본기에 섞여 있습니다. 왕과 접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국가에서 일어난 기현 현상이라는 점에서 가에는 정치적 평가를 제2에 넣음으로써, 그죠? 제2에 넣었죠. 넣음으로써 제2의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 했다고? 했던 김부식의 의도를 볼 수 있다. 이건 뭐 일단은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한데 잘 봅시다.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 했던 거는 김부식의 의도가 맞아요.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고 했던 김부식의 의도는 맞는데 이 문장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김부식이 신화적 의도를 지우려고 했다? 아니죠. 이게 이게 쓴 거잖아요. 그죠? 신화적 성격 아닙니다. 이거는 그 제2를 그 봉기에 갖다 써놓은 거는 왕에게 야 왕아 네가 잘해야 돼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죠? 천인가문설입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군주의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게 되면 자연재해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식의 의도는 뭐냐면 군주가 잘해라, 왕 잘하세요. 이게 신화적 성격 지우기랑 아예 얘기가 다른 얘기죠. 차원이 다른 얘기지.
이것도 보면 뭐 신화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하겠지만 이거를 본기에다가 써놓은 이유는 그죠? 본기에 같이 짬뽕 써놓은 이유는 그 왕에게 이제 경고하는 겁니다. 왕 네가 잘해야 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얘기인 거지. 김부식 의도는 그 얘기인 거지. 뭐 이거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고 이걸 쓴 게 아니죠. 신화적 성격을 지우려면 이거 안 썼어야지. 예, 그죠? 안 썼어야지. 정치적 평가를 제2에다가 넣은 이유는 왕에게 어떤 그 유교적 교훈을 주려고 넣은 겁니다. 그죠? 김부식의 의도는 이게 신화 성격을 지우려는 의도가 아니라 왕에게 교훈을 주려는 의도였다. 1번이 답이고 2번 가와 같이 제2의 기록이 중국의 역사서와 달리 본기에 있다는 점. 왕과 연관돼서 이야기한다 그랬죠. 본기는 왕과 연관된 얘기니까. 점에서 가는 천인 가문설의 관점으로 제2를 이해하려고 했던 김부식의 정책 의도. 그죠? 그러니까 야 의자왕 니들이 의자왕이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꺼비가 막 오르고 이랬어. 이렇게 하는 거죠. 정책 의도죠. 3번 나에서 백제의 행위에 대해 나가 봅시다. 논하에 말한다. 중략 백제의 마지막에 이르러 행하는 일은 도리에 은한 일이 많았고 뭘 잘못한 게 많았다는 얘기지. 또 대대로 신라와 원수가 되어 고구려와 연합하고 화목함으로써 침략하며 이거 고구려와 연합해가지고 신라 쳐들어오고 막 이런 식이었다는 얘기죠. 이익과 편의에 따라 신라의 중요한 성과 진을 나눠 차지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고 계속 공격했고 이른바 어진사랑과 친하고 이웃과 잘 지내려는 것에 나라의 보배라는 말과 달랐다. 자 여기서 잘 보시죠. 어진사람과 친하고 인이죠. 인 어진사람과 친하고 이웃과 잘 지내고 그죠? 나라의 보배다. 충 달랐다. 뭐 이런 얘기가 막 섞여 있으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 유교 관점이죠. 유교 관점입니다. 이게 이런 거 유교를 어긋났다. 유교에 어긋났다. 그죠? 유교를 기준으로 생각한 거니까 삼국사기 김부식이 이에 따라 당나라 천자가 2번이나 조소를 내려가지고 그 원한을 풀라. 야 그거 자꾸 싸우지 마라 라고 했는데 겉으로는 다른 척 하면서 속으로는 어겨가지고 큰 나라에 죄를 지었으니 멸망 또한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지. 망했으니까. 봅시다. 백제의 행위에 대해 도리에 은하게 행했다는 것을 많았다고 기술한 점에서 막 비판을 막 하는 거죠. 망한 나라니까. 나에서는 유교적 역사관의 관점이 사론에 반영되어 있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유교적 역사관의 관점이 사론에 반영되어 있다. 사론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론과 제2에 대한 얘기 있었는데 사론은 뭐였냐면 가치평가, 편찬자의 가치평가가 담겨있다 그랬잖아요. 편찬자 김부식이 자기가 가치를 매긴 거예요. 야 백제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 사론인 거지. 그렇죠? 그런 유교적 역사 관점. 유교적으로 볼 때 이거 모진 사람과 막 친하게 지내라 그랬는데 유교 경전을 안 따랐네 이거. 이렇게 본 겁니다. 이건 나쁜 나라야. 이렇게 이제 김부식이 생각한 거죠. 관점이 사론에 반영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그죠? 사론에 반영되어 있는 거지. 예. 그죠? 사론이 뭔데?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유교적 기준으로 본 자기 생각. 4번 나에서 어진 사람과 친하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이 나라의 보배라는 말을 인용한 점에서 이거 유교 경전이죠. 나에서 유교 경전에 준거하여 실천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어진 사람과 친하고 이웃과 잘 지내라. 이게 실천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라. 구체적인 내용이죠. 실천적 의미. 유교 경전에 근거한 거지. 인의 예지. 그죠? 맞고 5번 가에서 제2죠. 나에서는 백제 멸망에 대한 사론, 자기 생각인 거지. 기록한 점에서 가와 나 모두 고려의 정치를 위한 교훈을 역사를 통해서 제시하려는 고려의 정치를 위한 교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딱 읽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왕이 잘해야 되겠구나. 유교에 잘 따라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에서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런 교훈을 주는 거겠지. 역사를 통해서 제시하려는 김부식의 의도, 그죠? 이런 걸 읽음으로써 아 이게 내가 좀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렇네. 내가 잘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된다, 그죠?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런 의도가 있다. 교훈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얘기.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이런 내용이었다. 내용 시간 49분. 이게 또 이상하게 또 길어졌네. 좀 어떻게 되면 요약이 안 되나? 좀 단순하게 좀
줄여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문제를 너무 오래 푸는 건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채널 좀 간단한 방향으로 이렇게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요약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예,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